어? 이상하네. 뱀이 자기가 구조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김민수라고 하고 경상북도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29세 남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서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금은 온라인으로 디자인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올해 83세로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할머니 댁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한옥인데 뒤편에 깊은 우물이 하나 있어요. 이 우물은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해왔던 것으로 지금도 맑고 차가운 물이 나와서 여름철에는 수박이나 음료수를 시원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중순,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민수야, 큰일 났다.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한번 봐줄래?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여서 서둘러 뒤뜰로 나갔습니다. 우물 근처에 가니 정말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물이 흐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생물체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우물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아래를 비춰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색 비늘이 번쩍이는 큰 뱀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몸 길이가 좋기 2미터는 넘어 보이는 큰 구렁이였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니 할머니도 놀라시며 어머나, 어떻게 저런 큰 뱀이 우물에 빠졌을까 하시더라고요. 구렁이는 독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냥 두면 뱀이 죽을 것 같았고 우물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뱀을 구조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119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우리 마을은 워낙 외진 곳이라 소방서에서 오려면 1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구렁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직접 구조해 보기로 했습니다. 창고에서 긴 밧줄과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바구니에 밧줄을 묶어서 우물 아래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구렁이가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저희 집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상황을 설명드리니 이장님께서도 신기해하시며 우물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 구렁이네요. 옛날에는 구렁이가 집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죠. 이장님께서 마을 사람들 중에 뱀을 잘 다루는 분이 계신다고 하셔서 연락을 부탁드렸어요. 30분 후 박씨 아저씨라는 분이 오셨는데 예전에 뱀 농장에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박 아저씨께서 상황을 보시더니 이 구렁이는 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문적인 도구는 없었지만 긴 막대기 끝에 갈고리를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구렁이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구렁이가 갈고리를 느끼자마자 더 깊숙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더 천천히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구렁이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구렁이가 움직임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우물이 깊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는 갈고리에 몸을 감더라고요. 이상하네.
뱀이 자기가 구조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박 아저씨도 신기해하시며 천천히 구렁이를 끌어올렸어요. 드디어 구렁이가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녀석이었어요. 길이만 거의 3미터에 가까웠고 팔뚝만큼 굵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박 아저씨께서 물에 빠진 지 꽤 오래된 것 같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라고 하시더니 구렁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을 뒷산 계곡 근처가 좋겠다고 하셔서 큰 상자에 구렁이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상한 건 구렁이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자신을 구해준다는 걸 아는 것처럼 조용히 있더라고요. 상자에 넣을 때도 순순히 들어갔어요. 뒷산까지 가는 길에 할머니께서 민수야, 구렁이를 구해주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옛날부터 동물을 구해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동물의 원한을 사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생명을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뱀이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잖아요. 계곡 근처에 도착해서 상자를 열었어요. 구렁이가 천천히 나와서 잠시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그때 구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뱀의 눈이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고마움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몇 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구렁이는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아저씨께서 잘했어요. 저런 큰 구렁이는 보호받아야 할 동물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물도 다시 길어내고 소독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고생했다며 저녁을 푸짐하게 차려주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열고 뒷산을 바라봤어요. 구렁이가 잘 정착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깊게 잠들었어요. 꿈도 생생하게 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는데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예전에 지원했던 대기업 프로젝트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몇 개월 전에 지원했을 때는 떨어졌는데 갑자기 추가 모집을 한다며 제안을 해온 거예요. 계약금만 3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 정말 그 회사에서 온 메일이 맞더라고요. 전화로도 확인했는데 담당자분이 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검토해 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 이 소식을 알려드렸더니 어머 정말 좋은 일이네. 어제 구렁이를 구해준 덕분인가 보다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마을 슈퍼에 장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민수야, 어제 복권 샀지?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복권을 산 적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이거 내가 아니냐? 하며 복권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복권에 적힌 번호를 보니 제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뒷자리가 섞여 있는 숫자였어요. 너무 신기해서 이거 누가 샀어요? 했더니 사장님이 어제 저녁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가시더니 이 번호로 해달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그냥 두고 가셨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그 할아버지에 대한 묘사를 들었을 때였어요. 키가 크고 흰 수염이 있으며 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마을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거든요. 사장님도 처음 보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복권이 당첨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셔서 반신반의하며 당첨번호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당첨이 된 거예요. 3등 당첨으로 50만 원이었지만 그래도 신기했어요.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옛날부터 동물을 구해주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신기해 하셨어요. 특히 구렁이는 집의 수호신이라고 여겨졌거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데 저에게 일을 맡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조건도 굉장히 좋았어요. 민수야, 갑자기 내 생각이 났어. 꿈에서 누군가가 김민수에게 연락해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했어. 친구의 말이 어찌나 신기하던지요. 그날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뒷산 계곡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혹시 그 구렁이를 볼 수 있을까 해서 둘러봤는데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근처에만 가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오래전에 잃어버리신 금반지가 우물 근처에서 발견된 거예요. 할머니는 그 반지를 20년 전에 잃어버리셨는데 당시에 온 집안을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나왔을까? 할머니께서 신기해하시며 반지를 끼워 보셨어요. 여전히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민수야, 정말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나네. 구렁이를 구해준 이후로 좋은 일만 생기고 있어. 할머니께서 반지를 끼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뭉클해졌어요. 그 반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결혼 50주년을 맞아 할머니께 선물해 주신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할머니께서 그 반지를 잃어버리셨을 때 며칠 동안 우시기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게 말이야. 내가 구렁이를 구해준 덕분에 할아버지께서 반지까지 돌려주신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구렁이를 구해준 후로 좋은 일만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할머니 말씀처럼 정말 구렁이가 보답을 해주는 걸까요? 이틀 후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뒷마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저게 뭐지? 하시며 우물 쪽을 가리키셨어요. 보니까 우물 주변에 예쁜 들꽃들이 핀 것이 아니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꽃들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피어난 거였어요. 특히 신기한 건 그 꽃들이 모두 희귀한 종류였다는 점이에요. 민수야, 저 꽃들 좀 봐. 저런 꽃은 여기서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살펴봤어요. 분명히 야생화 같은데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누군가가 심어놓은 것 같았어요. 보라색, 하얀색, 노란색 꽃들이 우물을 둘러싸며 조화롭게 피어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 꽃들은 모두 약용식물이었어요. 특히 현우색은 혈액순환과 신경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고 할머니께서 평소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할머니, 이 꽃들이 모두 약이 되는 꽃들이래요. 특히 관절염에 좋다고 하네요. 할머니께서 놀라시며 정말 그럼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이웃집 김할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저희 집 마당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이 꽃들이 언제 이렇게 피었어요? 어제만 해도 없었는데? 김할머니께서는 예전에 약초를 캐러 산에 다니시던 분이라 꽃과 풀에 대해 잘 아셨거든요. 이런 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피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더군다나 계절도 맞지 않는 꽃들이 섞여 있네요. 정말 그랬어요. 봄에 피는 꽃과 여름에 피는 꽃이 함께 피어 있었거든요. 자연의 섭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 서울에서 저희 할머니를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대학교에서 식물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김할머니께서 연락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생명과학과 박재현 교수라고 합니다.
이곳에 희귀한 약용식물들이 자연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물 주변의 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상합니다. 이 식물들은 각각 서로 다른 생육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한 곳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토양 조건도 맞지 않는데. 교수님께서 토양을 채취해서 분석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왔는데 결과가 정말 신기했어요. 우물 주변의 토양에서 일반적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미네랄 성분들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희귀한 무기질들이 높은 농도로 발견됐어요. 이런 성분은 보통 깊은 지하수에서나 나타나는 건데, 더 신기한 건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학계에 발표하고 싶다고 하신 거였어요. 저희 집 마당이 갑자기 연구 대상이 된 거죠.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조건도 좋았어요. 식물들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저희 가족에게는 연구 협력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구렁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제 우리 민수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라고 기뻐하셨어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에서 온 교수님이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시는데 우물물을 검사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물 성분이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우물물에서 일반적인 지하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성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들이 매우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성분의 물은 시중에 판매되는 고급 미네랄 워터보다도 품질이 뛰어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교수님께서 물 성분 분석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드시던 우물물이 그렇게 귀한 물이었다니요. 혹시 이 물을 상품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정도 품질이면 충분히 프리미엄 생수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조금 망설이셨어요. 우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인데 돈을 벌 목적으로 쓰는 게 맞을까?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께서는 구렁이를 구해준 덕분에 받은 복인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좋은 물을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선한 일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뒷마당으로 나갔는데 우물 근처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뱀이 지나간 흔적이었어요. 흙바닥에 선명하게 S자 모양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더 신기한 건 그 흔적을 따라가니까 우물 덮개 위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돌은 아니었어요. 표면이 매끄럽고 색깔도 독특한 초록빛이 도는 돌이었거든요. 할머니께 보여드렸더니 어머, 이건 예전에 할아버지가 산에서 주워온 돌이야. 어디 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여기 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돌을 자세히 살펴보니 천연 옥돌이었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품질이 좋아 보였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런 옥돌은 꽤 가치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것도 구렁이가 가져다 준 선물인 것 같네요. 할머니께서 그 돌을 보시더니 갑자기 그래, 이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구렁이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는 건 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는 뜻인 것 같아. 혼자 간직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의미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구렁이를 구해준 후로 받은 모든 선물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디자인 일감도 연구 기회도 그리고 이제 좋은 물까지. 그날 오후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물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
첫째, 우물 주변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것. 둘째, 적정한 양만 채취하여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수익의 일부는 지역 사회에 환원할 것. 교수님께서 모든 조건에 동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마을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물과 희귀한 꽃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니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수야,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활기를 찾고 있어. 관광객들이 오면서 마을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정말 그랬어요. 마을 슈퍼 사장님도 매출이 늘었다고 기뻐하셨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많아져서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무릎이 아프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우물 주변에 핀 약용식물들로 차를 끓여 드시기 시작한 후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민수야, 할머니가 이제 무릎이 안 아파. 정말 신기해. 의사 선생님께서도 할머니의 관절염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뒷산 계곡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구렁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계곡 근처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 구렁이가 바위 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햇볕을 쬐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무서울 법도 한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안녕, 잘 지냈어? 라고 말을 걸었어요. 구렁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풀숲 속으로 사라져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제 쪽을 돌아봤어요. 마치 너도 잘 지내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구렁이를 봤던 바위 근처에 또 다른 예쁜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투명한 수정 같은 돌이었어요. 집에 가져와서 할머니께 보여드렸더니 어머, 이건 정말 귀한 돌이네. 수정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복이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선물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와 더 가까워진 것,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진짜 선물이었어요. 구렁이 구조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할머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을도 활기를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의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러 오고 있어요. 가끔씩 뒷산에 올라가면 그 구렁이를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특별한 친구가 된 것 같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동물을 구해주면 복이 온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리고 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준단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구렁이를 구해준 것은 작은 선행이었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밤에 꿈을 꿔요. 그 흰 수염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꿈을요. 그럴 때마다 더욱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요.